한국 쪽에 상당한 친일분자들이 있다라는 증거로 보셔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오히려 좋겠다. 한반도의 상태가 리셋돼야 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세종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후사학과 유지 교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한국군에서 전신 전력 교재라는 한국군의 장교들을 위한 교육 교재를 만들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한 문제가 됐습니다. 독도가 분쟁 지역이다라는 말은 국제법으로 볼 때 독도는 완전히 한국 것이 아니라 일본의 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바로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라는 말이고, 이것은 일본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 한국군의 전신 전력 교재에 그대로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알려지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폐기 명령을 내렸고, 현재는 독도는 한국의 고유용도라고 기재가 된 제대로 된 교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뒤늦게 알려가지고 교육이 그 교재로 상당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일본이 한국도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인정했다라는 증거로 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 경우는 독도는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것을 인정했으니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러한 논리가 성립됩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만든 실수로 인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끌려가는 그러한 요소를 만들어 버릴 우려가 있었습니다. 먼저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한국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거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몰라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요, 분쟁 지역이라는 것은 인정하면 독도가 일본 영토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조건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또 젊은 한국 분들 중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그냥 가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깨끗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라는 것은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한국 쪽에서 인정해야만이 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그러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주장을 완전히 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팍스 가르체를 한국에 보내는 것이고 50% 정도는 일본이 이기고 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자기의 집을 이웃집에 이유 없이 내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집을 그냥 이웃집에 주고 그냥 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한 바보짓을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일본도 센카교류도 문제 중국하고 대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센카교류도가 누가 봐도요, 독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분쟁 지역이에요. 실제로 분쟁 지역입니다. 중국의 폐들이 매일 같이 센카교류도에 일본이 주장하는 공해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 독도는 그런 게 없잖아요. 완벽하게 한국이 독도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센카교류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일본은 주장합니다. 센카교류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센카교류도 문제를 깨끗이 하자라고 주장하는 일본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본인들은 고등학교까지요, 이러한 부분의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가 어떤 곳이고 분쟁지역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톡토의 교육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좀 더 본질적인 부분, 분쟁이라는 게 뭔지,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가 뭔지 이러한 교육도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에 있어서는 톡토 문제에서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어가지고 한미일 건조가 군사적으로도 계속 거론이 되어 있었어요. 이 경우 한미일 건조의 장애물은 사실은 톡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일 건조를 하면서 톡토를 이제 군사기지로 사용하자. 그러면 거기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미국도 들어온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한국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 이러한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톡토 갈등이라는 작은 문제를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라든가 아마 그럴듯한 대의를 내세워가지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으로서 톡토를 공동 이용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일본이나 미국이 들어오잖아요. 혹은 자유롭게 톡토에 기항하게 됩니다. 그 경우는 미국은 일단 일이 끝나면 나갈 것이고요. 그러나 일본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일본은 톡토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을 보러 나가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일본의 전략입니다. 일본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라서 한국도 더 이상의 전략적 사고가 없으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온다. 그냥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바뀌는 그러한 방법으로 톡토를 바라보고 있으면 일본의 일관된 그러한 전략에 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 내에서도 뉴라이트 인사들 중에는 톡토는 분쟁 지역이다. 톡토가 한국 영토라는 충고가 없다. 그런 식으로 태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그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일본 논리를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는 한국 쪽에 상당한 친일분자들이 있다라는 충고로 보셔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의 국민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다. 톡토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로이르 전쟁 때 일본이 톡토를 군사 기지로 사용해가지고 러시아의 발틱 함대하고 싸웠을 때 그 상황을 관측하고 일본 쪽에 정보를 보내는 군사 기지로 톡토를 정확하게 사용했고, 그것을 위해서 1905년 2월에 톡토를 시마네현 오키섬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군사 기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지금도요, 톡토 같은 섬은 작은 섬이지만 동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미일의 모든 군대나 자위대가 톡토를 중계 기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 그러니까 군사적 요충지에 있는 것이 톡토입니다. 1945년 이후 미국에서도 톡토를 기상 관측 기지나 레이더 기지, 레이더 기지라는 것은 군사 기지죠. 그렇게 톡토를 사용하려고 한 미국 쪽의 검문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볼 때 톡토는 항상 군사 기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재 그 한일 삼각 군사 동맹 혹은 한미일 건조 강화 이것이 계속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동해에서 한미일의 군대 그리고 자위대가 합동 훈련을 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해라고 하면 한가운데에 독도가 존재합니다. 사실 군사동맹이라는 것은요, 연도 문제가 걸려 있으면 군사동맹을 맺을 수 없는 것이 세계의 산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일 군사 삼각동맹을 혹시나 본격적으로 맺는다고 하면요, 아무래도 독도 갈등, 독도 문제라는 것을 언젠가는 해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본 쪽에서 하느냐, 한국 쪽에서 하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두 나라가 나서면 상당히 갈등이 또 심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예상이지만 일본이 미국 뒤에 숨어서 미국을 갖다가 독도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어떤 논리로 나오기 시작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독도가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를 배부하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가 분쟁 지역이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곤론화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볼 때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는 엄연한 한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그러한 증거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일본이 앞장서서 독도는 한국 영토다라는 성명을 발표해야만이 특히 한일 간의 군사 동맹 부분, 군사적인 협력 부분은 일단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미일 건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미일 건조의 중요성은 동북아의 평화에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오히려 깨뜨리기 위해서 나아가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한미일 건조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제2의 6.25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고 한미일만 볼 때 한국이 가장 크게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군사적인 희생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면 군인들이나 군사적 시설만 피해를 본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그럴 수가 있지만 한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하고 해안 세력의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는 한반도 안에 있는 많은 보통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좀 비슷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나라의 크기는 다르지만요. 거기는 러시아하고 유럽에 끼어 있는 그러한 역시 완충지대, 한반도도 완충지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희생이 굉장히 막대하지 않습니까? 한반도는 더 이상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6.25로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전쟁에 휘말리는 그러한 행동, 그렇게 보이는 행동들이 한국 쪽에서 일으키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한국 분들이 있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위급 공무원이 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오히려 좋겠다. 그렇게 하여서 한반도의 상태가 리셋돼야 한다. 이러한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상당히 고위직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북한이 오랫동안 독도는 한국 영토다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습니다. 북한에서는 독도를 조선 독도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고요. 사실 이쪽에 독도 연구자 중에는 당시에 한국 정부의 양해를 얻어서 독도 문제로 북한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다녀온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독도 문제가 일어날 때는 남북 간이 하나의 입장으로 일본에게 대항하자 이러한 협의가 몇 번 있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북한은 지금도 그러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문제는 너무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뭔가 북한이 독도 문제를 갖다가 남한 정부에게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는 현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도관산도 강제 노동이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지만 일관된 논리에 말려 들어간 결과인 것입니다. 사도관산이 지난 7월 말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원래 사도관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지지통신이라는 통신사가 있는데요. 대단히 유명한 통신사인데 2024년 5월 10일에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도관산 문제는 일본만으로는 등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이 내용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일본의 대단히 유명한 통신사가 기재했다라는 것은 그 뒷면에 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현 정권이 필요 이상으로 사도관산 등재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게 많은 부분을 양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목이었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 요미우리 신문이라든가 강제 노동이라는 말을 뺀다라고 합의를 했다라든가 이러한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한국 외교부는 그것은 사실은 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그런 가능성을 폐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강제노동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뺀다라는 것은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역사적인 사실 부분을 일본의 논리에 따라서 삭제, 양보해 버렸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전체성, 역사적 전체성이라든가 법적 문제 이것을 모두 일본 쪽에 넘겨주는 결과 그 기익을 완전히 손상시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그러한 앞으로의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해도 국가의 전체성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양보하는 것은 그것은 하면 안 되는 양보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해 버리는 것이 한일 관계 개선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